네, 저희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후위기 대응 국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명단? 네. 처장님 명단을 잠깐 좀 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예, 저는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혜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임종성 의원이십니다. 지금 기후변화 포럼의 책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기후변화 포럼의 회원이신 이용우 의원님, 네,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지지 발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자리해 주신 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박소연 중앙대학교 4학년 우리 미래세대 학생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지 선언을 해주시면서 또 남동발전의 큰 계획을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대표로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님께서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외적으로는 기후위기, 기후비상 상황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기후비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18년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발표 이후에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만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을 필두로 최근 경제계 역시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최상의 의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청년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결석 시위를 통해서 정부와 의회 그리고 기업 등을 상대로 기후위기 선언 촉구와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의 1,500여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의회에서는 기후비상 선언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달 5일에 전국의 모든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국회 기후변화 포럼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여야 의원님들과의 의견 수렴을 하였고 6월 30일 바로 어제 총 48분의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의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된 정책적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마지막 국회라 생각하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에 또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전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발전 사업을 승인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내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고 있는 더군다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 발전 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선언적 행위로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국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포럼의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도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며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위기를 막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 2020년 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2050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관련 과학기술 및 연구 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미래 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범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 마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지원 방향을 강구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 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보건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 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촉구한다. 네, 이어서는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님으로부터 지지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Respected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s,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here, and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for the launch of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s Climate Energy Resolution. First of all, I'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co-chairs, Representative Han Jung-ae, Representative Yu Dong, and Representative Im Jung-sung for bringing this issue to the attention of all your fellow representatives.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출범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동료 의원분들께 주목을 받게 해주신 한정혜, 유이동, 임종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You have chosen the right words. This is an emergency. The COVID-19 pandemic has disrupted all of our lives. It's resulted in thousands of deaths worldwide, and it has damaged entire sectors of the global economy. 지금 현재는 비상사태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것은 비상사태이며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고 세계 경제의 전 분야가 매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But the disruption and the damage that will result if we fail to take successful action on climate change will be much, much greater. 그러나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와 비교하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우리가 만약 여기에서 기후 행동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피해로 촉진될 것입니다. So as we continue to look to the future and to how we recover from COVID-19, we have some vitally important decisions to make. We often hear about going back to business, getting back to how we lived and worked before COVID-19. But we need to be going forward, not back. We need to be going forward to a fairer, greener and more resilient global economy. 우리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다시 기존 경제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회복을 위해 앞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Now,
I'm here because, as a representative of the UK, because the UK is hosting the 2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ext year in Glasgow. That's COP26 for short. 저는 영국의 정부 일원으로서 영국 정부가 컵 26을 주최함에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Now, last year, the United Kingdom became the first major economy to set a legally binding 2050 net zero emission target. 작년 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년 순제로 배출 목표를 세운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And our politicians, our parliamentarians, were keen to set this ambitious goal under the 2008 Climate Change Act, which makes it a legal obligation to hit this 2050 target. 정치인들이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2008년 기후변화법 덕분이었습니다. And they did this because they were clear that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driving to a low carbon future is the only sensible route for us to take.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저탄소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And in the United Kingdom, just as all over the world, we see business embracing this climate change agenda with enthusiasm. 영국에서 기업들은 기후 행동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o in recent weeks, we have seen well-known fossil fuel companies like BP and Shell set their own 2050 net zero targets. 최근 영국에서 화석 연료 기반의 BP와 쉘은 모두 2050년 순제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We've seen Barclays Bank, which was once Europe's biggest financer of fossil fuels, deciding that it will align its entire financial portfolio with the Paris Agreement and with the commitment to net zero by 2050. 유럽 최대 화석연료 금융기관인 바클레이는 전체 금융 포트폴리오를 파리 협정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n the UK, we have also made progress in generating more energy from zero carbon sources than from fossil fuels. 영국은 화석연료보다 탄소원 제로 에너지원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했습니다. We are going longer and longer periods without using coal, and we will phase out coal completely by 2024. 영국은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기간을 보냈으며 2020년까지 탈석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the renewable energy sector provides not just cheap, clean power, but clean jobs and brings new jobs to areas of our country which have struggled with economic deprivation for many years. We know that the future of renewable energy works. 재생에너지는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만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수년 동안 경제적 박탈에 시달렸던 영국 사람들에게 깨끗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with all that knowledge and experience of what has worked in the UK, we really welcome your enthusiasm. We welcome your readiness to show the way forward in Korea and to show that the Green New Deal can provide the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to reboot the Korean economy to tackle the existenti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영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도 함께 기후행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방안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의 실존적 도전에 맞춰 한국의 경제를 재정비하는 위한 입법적 틀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And I think it's very significant that you, Madam Chairwoman, have already asked the question as to how investment today in new coal projects overseas, how that is consistent with the goals of the Green New Deal. 오늘날 새로운 석탄 투자가 이러한 그린 뉴딜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I very much hope that your bold declaration of a climate emergency today will send a very clear signal to your fellow parliamentarians, to government here, and to Korean industry that we are in a crisis. 그리고 오늘 기후 비상사태의 결의안이 우리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 한국 산업계 분들께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we need to address this and we need to recover in a way that goes forward with the technologies of the 21st century, not backwards to the industrial processes of the 20th century.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고 21세기 과학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의 전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You have all decided that the time for action is now. I congratulate you on your wisdom and I wish you every success in your efforts. 지금이 비상상태인 만큼 이러한 결의안에 감사의 의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 박소연입니다. 지난 12월 저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관했습니다. 그곳의 회의장은 작은 지구와 같았습니다. 회의장의 협상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기후변화를 얘기했고 밖에서 청년들은 기후위기를 외치며 멸종시위를 했습니다. 국가별 홍보부스에서는 하몬과 와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가족과 나라를 잃은 섬국가와 원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후변화라는 네 글자를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가벼웠고 누군가에게는 목숨만큼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에게 기후변화란 생존입니다. 탄소 예산에 따르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7년 8개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저는 7년 뒤 오늘을 꿈꿀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겨울 없이 찌는 듯한 더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는 무너진 사회, 그것이 바로 제 미래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기후 시위를 참가하면서 수없이 무기력함을 느꼈고 절망했습니다. 청년들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에 서명하신 48인의 의원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디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결의안에 대해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올해 구체적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넷째로안과 함께 구체적인 부문별 상향된 감축 목표와 세부 적응 계획이 포함된 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를 중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한전의 석탄 화력 발전 투자나 화력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결정들은 멈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는 현재와 미래의 노력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결의안이 기후위기의 장기적 대응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도 기특위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구내 채식식당 마련, 전기자동차 상용화 등 행동하는 녹색 국회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결의안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김진수입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주관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국가 전력 산업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저희 한국남동발전도 공감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기후위기가 특정 분야의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 이행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역사적인 한 해로 우리 예산은 국가 총 감축량 1209만 톤의 35%에 해당하는 417만 톤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초 국내 기업 최초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비약적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전략을 금년 내 수립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질서의 환경의 급진적 변화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 배려하고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으로 포용적 동방 성장을 실현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친환경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 주신 국회 기후변화 포럼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동근입니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한국기후변화학회는 강력하게 지지함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안타깝게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전 세계 평균 온도가 관측사상 5손가락 안에 모두 다 들 정도로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홍천에서 우리나라 관측사상 역대 최고 온도인 4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미래에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연구자는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없지만 기후변화는 핵폭탄과 같아서 인류 존립까지 위협한다고 합니다. 2100년을 기준으로 이제는 2도가 아니라 1.5도 상승을 목표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네트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목표이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취약계층은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어 기후 난민이 속출할 것입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2018년의 경우 통계청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160명, 온열 질환자 수는 4,5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폭염의 건강 피해는 이미 폭풍, 강우 등 어떤 자연재해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노인, 야외 작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의 기온이 더 오른다고 예상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30년 이상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시작한 10여 년 동안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결과를 제공하였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특히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취약계층 등의 맞춤형 처방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결의안이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후변화학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19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5월 중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 농도가 417.1 ppm으로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늘이 맑아졌다, 공기가 깨끗해졌다라고 했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도 열심히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대멸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려면 지금 행동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회가 이제는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한 무의미한 정책적 구호, 결의, 선언에 이르지 아니하고 국회도 행동하고 정부도 행동하고 국가가 행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의 의지를 담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